이어서 계속 진행을 합니다. 11번요.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지문. 정관에 대표권 제한의 규정이 있다면은 그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제한으로 악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등기가 된 바 없다면 뭐요? 악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그죠? 자, 이 지문은 더 이상 우리가 현장에서 안 틀리겠죠. 그죠? 이 부분 틀리면 안 돼요. 만약에 이 부분이 틀렸다면 아직까지 우리가 합격을 할 수 있는 준비 과정이 전혀 안 됐다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이 틀린다면 이 부분은 제일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틀릴 수는 없어요. 자, 2번 중요합니다. 1번 지문도 있었어요. 근데 반대로 물었습니다. 답이요. 정관에 이사의 해임에 관한 사항에 관한 교정이 있는 경우 여기다가 가로를 칠게요. 가로를 치시고 법인은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는 해임할 수 없다. 자, 뒷부분 일단 원칙적으로 해임 못한다. 그죠? 근데 어디가 속였느냐? 여기입니다. 정관에 규정이 없더라도 뭐요? 이사의 중대한 의무 위반 등이 있는 경우는 그때는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도 해임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원칙과 예로 둘 다 기억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지문도 뭐예요? 최근에 기출 문제고 11번 지문도 뭐예요? 최근에 기출 지문이에요. 각종 시험의 기출 지문입니다. 근데 하나는 뭐예요? 원칙으로 지문했고 하나는 뭐예요? 예로서 지문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지문을 구성할지는 출제자가 그날의 자기 기분에 따라서 정하겠죠. 우리는 둘 다 기억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뭐예요? 정관에서 정해지 아니한 사유로는 해임하지 못한다. 다만 이 이사의 중대한 의무 위반 등이 있는 경우는 뭐예요? 그에 속하지 않은 사항으로도 해임할 수 있다. 3번 갑니다. 자, 지문이 되게 길죠, 그죠? 네. 자, 뒷부분이요. 네. 이 부분이 어디냐? 위임 파트입니다, 위임 파트. 즉, 위임은 우리 시험에는 그 자체로는 크게 중요성이 없죠, 그죠? 한 문제밖에 안 된다 했어요. 출제가 된다면. 그런데 실제 사회에서는 뭐예요? 위임이 가장 기본적인 계약의 유형에 속합니다. 즉, 타인의 일을 대신하는 것은 뭐예요? 다 위임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위임에 관한 규정이 다 준용돼요. 그래서 이사도 법인의 사무를 대신하죠. 이사에 관해서는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뭐예요? 법인과 이사의 법률 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 그래서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위임 계약은 원래 자유로이 해지할 수 있죠. 다만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뭐예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없이 뭐예요?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그죠? 부득이한 사유도 없이 해지한다는 그로 인해서 상대방이 생긴 손해는 배상해야 되죠. 그래서 위임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그래서 옳은 지문이고 4번. 개별 판례 문제입니다. 이사가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때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들로서 뭐요? 충분히 법인의 활동이 가능하다면 임기가 만료된 이사로 하여금 뭐요? 종전 이사직을 계속 행사케 할 필요가 없죠. 그죠? 없습니다. 그 뒷부분 질문에 있더라도 뭐요? 이 부분 외울 필요 없어요. 우리 시험은 여기까지 안 묻습니다. 앞부분까지만 그죠? 상식적으로. 임기가 만료됐어요. 그때 남은 이사들로 충분히 법인의 활동이 가능하다면 임기가 만료된 이사로 하여금 종전의 업무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근데 반대로 해서 가면은 나머지 이사가 없어요. 그때는 뭐예요? 새로운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는 임기 만료된 이사가 계속해서 종전의 이사직을 수행할 필요가 있죠. 그죠? 거기까지만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 그런 내용들이 실렸습니다. 그다음 대표권이 없는 이사. 끝났죠? 이사는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법인의 불법에는 성립할 수 없다죠. 없다. 그죠? 예. 자, 그래서 여기서는 2번 지문요. 2번 지문은 1번 지문이 기본이고 2번 지문을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답은 위임에 관한 규정을 답으로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법인의 기간에 관한 지문들로서 쭉 출제되신 논점들을 살폈어요. 자, 그러면 정관변경에 관한 요약 파트로 옵니다. 정관변경. 사단법인은 자율적 성격의 법인이므로 정관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정관변경은 총회 정권이죠. 그죠? 따라서 총회만이 정관을 변경할 수가 있다. 그죠? 그때 총회 결의는 원칙적으로 총선의 3분의 2 상득이 엔더 정관 변경은 최종적으로 누구의 허가요? 주무관체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따라서 등기는 할 필요가 없죠. 다만 그 변경사항이 등기사항이라면 등기치 않으면 뭐요? 제3자에게 정관 변경으로 대항만 할 수 없을 뿐이다. 그다음 재단법인은 원칙적으로 정관을 변경하지 못한다. 그죠? 다만 정관에서 그 변경 방법을 정한 때에 한해서 변경할 수 있죠. 그죠? 다만 그 변경 방법이 정해진 바 없더라도 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재산의 보존에서 적당한 때는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는 변경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45조 내용이고, 그 다음에 46조 이미 우리가 앞부분의 지문에서 살폈습니다. 재단법인이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설립자 또는 이사가 누구의 허가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다 바꿀 수 있다. 제일 중요한 게 재단의 경우 정관 변경은 기본 재산의 변동이요. 기본 재산의 변동은 정관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기본 재산의 증가 또는 감소 모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자, 그러면 지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1번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번 사단법인의 정관은 뭐예요? 자치법규이다. 답은 쉽게 떴죠. 나머지가 왜 틀리느냐? 2번 자연인의 권리능력 소멸 시기는 뭐예요? 사망이죠. 법인의 권리능력 소멸 시기는 언제입니까? 청산이 종결된 때입니다.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그죠? 그래서 2번 청산 종결 등기가 되었더라도 뭐예요? 아직까지 청산 사무가 남아있다면 법인은 뭐예요? 존속하고 있다. 그죠? 네, 틀리면 안 되고 기본 지문요. 그 다음 3번 대표이사의 불법행위가 법인의 불법행위로 되는 경우에 대표이사는 자신의 불법행위 책임을 면한다. 틀릴 수가 없죠.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대표기관 자신의 책임은 면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4번 법인의 대표권을 가진 자가 하는 법률행위는 성립효과만 법인에게 기속될 뿐 그 위반의 효과인 채무불이행 책임까지 법인에게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예, 얼핏 읽으면 속아 넘어갈 수 있죠. 예, 틀립니다. 법인의 경우 뭐요? 누구의 행위가 법인 자신의 행위로 돼요? 대표기관의 직무행위는 모두 뭐요? 법인 자신의 행위. 따라서 적법행위뿐만 아니라 뭐요? 이 법행위까지 법적으로 누구의 행위가 돼요? 법인의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대표기관이 뭐요? 권리능력 범인의 행위라면 뭐요? 그에 대한 위법행위, 채무불이행 책임, 불법행위 책임도 다 누구에게 성립하는 거예요? 법인에게 다 성립하는 겁니다. 그 다음 56조 사단법인 사원지인은 원칙적으로 양도 상속할 수 없다. 다만 56조는 임의규정, 정관등으로 상속해 할 수 있다죠. 있다. 틀렸습니다. 자, 2번 지문으로 갑니다.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은 1번 지문 주의를 하시고 이렇게 속입니다. 틀렸어요. 네. 등기해야 정관 변경 효력이 생긴다. 이런 표현이 있을 수가 없죠. 등기는 다 뭐예요? 대항입니다. 설립 등기만 뭐예요? 등기해야만 효력이 생긴다. 이와 같은 표현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모든 등기는 항상 마지막 서술어가 어떤 서술어가 돼야 돼요?
대항하지 못한다는 단어만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정관 변경은 뭐요? 주무관청의 허가만 있으면 변경이 일어납니다. 다만 등기치 않으면 제3자가 알 수 없으므로 제3자에게 대항만 못할 뿐이에요. 그 다음 기본재산. 자, 우리 시험도 이미 떴어요. 자, 여기 볼게요. 여기 체크하시고 재단법인의 경우는 기본재산의 변동은 뭐요? 정관 변경을 초래하므로 중간체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재단법인에 있어서 기본재산에다가 뭐요? 저당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 저당권 설정 단계에서 기본재산의 변동이 있었냐입니다. 저당권 설정 행위만으로는 기본재산의 현실적인 변동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언제 변동이 되는 거예요? 저당권을 실행해서 그죠? 경매가 됐을 때 변동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당권 설정 행위 자체만으로는 그때는 재산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정관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죠. 그죠? 않는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거. 사단법인의 경우도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즉 원칙적으로 뭐예요? 총상원의 3분의 2 이상. 맞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기억만 틀리네요. 그죠? 기억만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삼 번 질문으로 갑니다. 민법상 법인의 정관과 기타 관계 사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면 1번 재단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전가시키는 경우 정관 변경이죠. 결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맞죠. 그죠? 그 다음 2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사의 의결로 정관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한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 효력이 없다. 맞습니다. 중요해요. 왜요? 정관 변경과 해산에 관한 결의는 누구만이요? 총회만이 가진 정권이죠. 총회 정권. 총회 정권이기 때문에 이 같은 총회 권한을 이사회에다가 뭐요? 위임하는 정관 변경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답니다. 없다. 정권사에 관한 질문을 이렇게 이해 문제로 출제를 띄운 겁니다. 그 다음 3번 정관 변경은 최종적으로 뭐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으죠. 이때 허가는 뭐요? 인가의 성질을 가진다. 4번 56조는 절대 틀릴 수 없죠. 그죠? 사단법인 사원지를 양도 상속할 수 없다는 56조는 임의 규정, 정관으로 달리 규정할 수 있다. 답은 쉽게 떴습니다. 정답 4번. 5번. 총회는 사단법인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므로 68조, 오늘도 벌써 한 세 번째입니다. 정관으로 이사 등에게 임한 사항을 제한 모든 사무로 뭐요? 결의할 수 있다. 그죠? 결의할 수 있다. 4번 질문으로 갑니다.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등기차는 뭐요? 악의의 제3자로 대항하지 못한다. 그다음 2번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그 변경 방법을요? 정관에서도 정한 때에도 뭐요? 주무관청 허가를 얻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맞습니다. 그죠? 예. 최종적으로 사단이 됐던 재단이 됐던 뭐요? 정관이 변경되려면 누구 허가요?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그죠? 받아야만 한다. 45조입니다. 45조. 예. 재단법인은 뭐요? 원칙 정관 변경 못하죠. 다만 정관에서 그 변경 방법을 정한 때는 변경할 수 있죠. 다만 그 경우도 뭐요? 누구 허가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저당권 설정 행위 체크하시면 되죠. 네.
못할 거죠. 재단법인.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에 관한 건저당권 설정 행위 자체만으로는 아직까지 뭐요? 기본 재산의 변동을 초래치 않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 행위에 대해서는 중환 처가를 받을 필요 없다죠. 없다. 자, 그 다음 4번.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 변경 시에 감소 행위는 뭐예요? 새로 편입해서 재산을 증가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중환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죠. 한다. 정답 4번. 그 다음 5번. 두 번째입니다. 법에 대한 청산 종결 등기가 되었더라도 뭐요? 청산 사무가 남아있는 한 여전히 뭐요? 법인으로 존속하죠. 그죠? 법인의 권리 능력 소멸 시기는 청산 종결 등기 시간이라 실질적인 청산 사무가 종결된 때입니다. 그 정답은 4번이고. 5번 질문으로 갑니다.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2조입니다.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다른 교정이 없나 뭐요? 총사원의 3분의 이상의 도의가 있는 때, 그죠? 그 다음 2번 해석의 문제입니다. 네. 판례가 없으니까 이런 질문은 그냥 답을 안 해요. 그냥 통과하시면 돼요. 사단법인의 정관은 정관에서 변경을 금하고 있더라도 뭐요? 이때는 해석상 총사원의 도의가 있으면 변경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 3번 두 번째입니다. 정관 변경이 등기 사항일 때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틀렸다, 그죠? 네. 등기치 않더라도 정관은 등기치 않더라도 뭐요? 정관은 변경됩니다. 다만 등기치 않으면 제3자가 알 수 없으므로 등기치 않으면 제3자에게 정관 변경으로 대항은 하지 못한다, 그죠? 즉 등기는 대항 요건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문제집에서 지금 두 번째입니다. 예, 두 번째. 그러면 실전에서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이렇게 한 두 번 이상을 연습했는데 틀리면 안 돼요, 그죠? 4번.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은 법인의 동일성 범위에서 그 변경이 가능하지만 그 앞부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정관은 변경할 수 있다, 그죠? 할 수 있다. 다만 민법상의 법인은 비영리이기 때문에 영리로는 변경할 수 없다, 그죠? 앞부분이 여러분들이 외우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전에서도 뭐요? 이런 부분을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정관은 당연히 변경할 수 있다. 동일성 범위 내에서는. 동일성 범위가 어떻게 되냐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다만 민법상의 법인은 비영리이기 때문에 뭐죠? 아무리 변경하더라도 영리 목적으로는 변경할 수 없다. 그런 정도까지만 우리가 기억을 하면 돼요. 이 부분은 서술화가 되어 있더라도 뭐요? 이 부분은 어떤 출제자가 현혹하게 하는 현혹 문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리 답하고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자, 그 다음 4번 판례는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법인은 정관 변경이 자유지만 본질에 어긋나는 변경은 무효다, 그죠? 대표적인 경우죠, 그죠? 이 판례 하나 외워야 되죠. 종중어는 누구나죠, 그죠? 누구나 성년의 남녀. 따라서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인 종중이 규약을 일부 종원에 대해서 영원히 종원에서의 자격을 박탈하는 규약은 뭐예요? 해봐야 의미가 없죠. 네. 본질에 반하기 때문에 그 교정은 무효이다. 무효이다. 자, 지금껏 정관 변경에 관한 어떤 소재를 가지고 지문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요약서 법인의 소멸 파트를 보세요. 자, 법인은 상속이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해산과 뭐요? 청산을 거쳐서 단계적으로 소멸한다, 그죠? 해산 사이는 암기 문제 여러분들 외우시고. 자, 청산요. 청산은 말 그대로 뭐요? 재산관계 정리 절차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와 연결되므로 청산 절차에 관한 민법 규정은 기억해야 돼요. 임의법규다, 강행법규다? 강행법규다. 따라서 이에 반한 정관 등의 행위는 무효이다. 그 다음에 청산인 또는 조문이죠, 그죠? 해산 사유 중 파산은
신경 쓸 필요 없다, 그죠? 항상 어떤 문구가 돼요? 파산 외에는 거죠. 파산 외에는 거죠. 이렇게 와야 된다, 그죠? 파산은 파산으로 인해서 해산하는 경우는 법원이 파산법에 따라서 청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정도까지만 기억하면 좋겠다, 그렇죠? 나머지는 뭐예요? 자기들이 민법에 따라서 청산을 해야 되죠. 그래서 항상 파산의 경우에는 거죠. 자, 파산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누가요? 해산 당시에 이사가 청산이 되죠, 그죠? 다만 정관돈 총에서 달리 정한 자가 되면 그 자가 우선하고, 이런 자 모두 없거나 뭐요? 결혼으로 손해 염려 있을 때는 마지막으로 법원이 선임한 자 순서대로, 그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청산 절차가 채무변제죠. 따라서 그 규정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88조부터 92조까지. 먼저 채무변제에서는 먼저 채권 신고를 채용을 합니다. 88조, 89조 조문 두 가지가 있다, 그죠? 그때 첫 번째, 청산인이 모르는 일반 채권자에 대해서는 채무 2개월 내에 3번 이상 공고로 채권 신고를 최고를 해야 되고, 이 경우는 뭐예요? 만약에 그 기간 내 신고치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재임을 반드시 표시를 해야 되고, 신고 기간은 반드시 뭐예요? 2개월 이상을 둬야 된다, 그죠? 이렇게 채권 신고를 최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뭐예요? 청산으로부터 제외되죠. 원칙적으로 청산으로부터 제외됩니다. 다만 개별 채권자, 알고 있는 개별 채권자에서는 각각 채권 신고를 최고를 해야 되고, 그때는 뭐예요? 미신고하더라도 청산으로부터 제하지 못한다. 그래서 신고가 끝났어요. 채무변제. 첫 번째, 채권 신고 기간의 변제 금지다, 그죠? 청산인은 신고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뭐예요? 미리 신고한 채권자가 있더라도 변제하지 못한다. 다만 그로 인한 지연 배상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 변제 특례입니다. 91조.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도리치 않는 채권도 미리 변제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어떤 지문을 가지고 지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봅니다. 소별 파트에서는 몇 문제 정도가 실려 있느냐? 자, 3문제 정도를 실었습니다. 그렇지만 뭐야? 앞부분도 종합문제에서 이미 해산 청산에 관한 지문도 디스키죠, 그죠? 예, 디스키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이 부분도 종합적인 형태로 뜰 겁니다. 자, 1번. 청산인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한 것을 모두 고르면. 아직까지 이와 같은 지문이 우리 시험에 출제된 법 없어요. 근데 혹시나 아주 쉽게 출제될 수 있다면 이와 같은 형태로 출제가 될 수가 있다. 청산인의 직무는 뭐예요? 대표적인 게 현존 사무를 끝내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받을 것은 받고 갚을 것은 갚는 겁니다. 채권의 주심, 채무변제. 그 다음 뭐예요? 채무 완제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재산이 있죠. 그 자녀 재산을 기소권자에게 인도함. 여기까지가 뭐예요? 청산의 직무에 속합니다. 이 부분은 아니죠. 이 부분 누가 하는 거예요? 감상하는 거죠, 그죠? 네, 감상하는 겁니다. 2번 질문으로 갑니다. 자, 2번 보세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은, 기억. 청산인은 법인의 채권 주심 및 채무 변제에서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그죠? 87조 양. 청산인의 직무의 대표적인 게 현존 사무의 종결. 앞부분에 문제가 있었죠. 네. 현존 사무의 종결, 그죠? 채권의 주심 및 채무 변제, 자녀재산 인도. 여기까지가 뭐예요? 청산인의 직무에 속하죠. 8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항. 그때 청산이 뭐예요? 이와 같은 직무 권한에 속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 뭐예요?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87조 2항. 자, 그 다음, 2번. 89조입니다. 청산인이 알고 있는 개별 채권자들에서는 각각 채권 신고를 최고로 해야 되죠. 중량수 요거다, 그죠? 두 번째 문장. 그때는 미신고하더라도 반드시 변제되죠. 청산부터 제하지 못한다. 그 다음, 이거. 앞부에도 출제가 됐죠, 그죠? 법인의 감독 기간은 두 종류가 있죠. 해산 청산은 누가? 법원이죠, 그죠?
존속 중에 법인의 업무는 누가요? 주무관청이 그죠. 예, 들었습니다. 그 다음, 청산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에서만 권리 능력을 가진다. 맞죠? 그죠? 예, 조합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자, 3번 질문으로 갑니다. 민법상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종료 표시하시고, 얼핏 읽으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비법인 사단인 교회에 교인이 존재치 않는 경우, 청산법이라는 민법 규정이 유추 적용이 된다. 맞습니다. 맞아요. 자, 볼게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경우도 사단법이라는 민법 규정이 유추적용되죠. 자, 그러면 이 부분 OX로 물어볼게요. 그래서 비법인 사단의 교회가 뭐요? 교인이 존재치 않습니다. 거의 존재치 않는 경우, 그때는 뭐요? 곧바로 소멸한다. 자, 이 부분을 달려볼게요. 사단법인이 사원이 존재치 않으면, 사원이 존재치 않은 경우 곧바로 소멸한다. 이와 같은 지문이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한번 연습한 적 있죠, 그죠? 어떻게 돼요? X입니다. 예. 즉, 법인이 소멸하려면 뭐요? 두 단계를 거쳐야 되죠. 해산 단계, 청산 단계를 거쳐야 된다, 그죠? 거쳐야 돼요. 따라서 사원이 존재치 않는 경우, 이건 뭐야? 해산 사유 불가죠. 사원이 한 명도 없다, 그죠? 따라서 복수 사원의 존재는 사단법인의 성립 요건일 뿐 존속 요건이 아니죠, 그죠? 따라서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될 때 해산하죠, 그죠? 즉 해산합니다, 해산 사유. 사원이 존재치 않는 것은 해산 사유에 불과하다. 언제 소멸해요? 청산이 끝나야죠. 따라서 이와 같이 사단법인의 경우 사원이 존재치 않는 경우 뭐요? 곧바로 사단법인은 소멸한다. 이와 같은 표현으로 속 이런 질문들이 등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2번. 법인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설립 허가가 취소된 때에서 법인은 해산할 수 있다. 틀다, 그죠? 예. 법인의 해산 사유 77조에서 규정을 두고 있죠, 그죠? 자, 공통된 해산 사유 어떤 겁니까? 법인의 목적 달성에 불러. 그 다음 뭐야? 예. 그 다음 어떤 게 있어요? 설립 허가의 취소. 그죠? 두 번째 설립 허가의 취소. 파산. 그 다음에 네 가지. 존립기간에 말려 기타 정하지 않은 해산 사유의 발생이죠, 그죠? 그래서 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달성이 불가능한 뭐예요? 해산하는 거죠. 이 경우에 설립허가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서 해산한다.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없다, 그죠? 각각 따로따로 독자적인 해산사입니다. 그 다음 3번. 청산 사무가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청산 종결 등기가 마쳐지면 청산법인은 소멸한다. 오늘도 여러 번 봤다, 그죠? 반대죠, 그죠? 청산 종결 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 사무가 종결되지 않다면 법인은 소멸하지 않는다가 맞이 되죠. 그 다음 4번. 청산 중에 법인의 채무초과 상태가 분명하게 되어 청산인이 파산 선고를 신청하면 즉시 청산인의 임무는 종료된다. 뒷부분이 틀렸습니다. 이 부분이 틀렸다, 그죠? 예. 신청하면 뭐요? 그때 청산인의 직무는 뭐요? 즉시가 아니라 뭐요? 파산 간제인에게 자신의 뭐요? 임무를 그때 뭐요? 인계하면 그때 소멸해줘, 그죠? 인계하면. 그 다음 5번. 정관으로 이사 전원의 의결에서 자녀 재산을 처분토록 했으나 이를 등기치 아니한 경우에 어렵습니다. 그 정관을 위반한 자녀 처분은 상대방에 의해서
선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자, 이게 어떤 거냐? 한마디로 뭐요? 자녀 재산을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서 처분토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와 같은 청산 절차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법규다, 강행법규다? 강행법규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뒷부분이 있을 수 없어요. 강행 규정의 위반 행위는 뭐예요? 무조건 누구에게나 무효입니다. 청산 절차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법규죠. 강행법규요. 그래서 이와 같은 강행 규정 위반 행위는 무조건 뭐예요? 누구에게나 무효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난이도가 상당히 높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답은 찾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1번 그죠? 비법인 사단의 경우도 사단법이라는 민법 규정이 준용되죠. 그죠? 유추 적용되기 때문에 따라서 비법인 사단인 교회에 사원인 교인이 존재치 않는 경우죠. 청산법이라는 민법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 맞죠? 그죠? 유추 적용된다. 1번 지문이고 2번 지문 법인의 해산 사유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가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그 다음에요 목적의 달성권 달성에 불러 그 다음에 파산 설립허가 이치는 공통된 해산 사유이고 그래서 사단에 특이한 해산 사유 두 가지 사원이 얻게 된 때 그죠? 총회 해산 계류가 있죠. 그래서 2번 지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면 해산되죠. 설립허가 취소하고는 뭐야? 각각 독립적인 해산 사유죠. 따라서 이와 같은 지문은 있을 수가 없다. 3번 지문은 설명할 필요 없고 4번 지문도 조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파산을 신청해야 되죠. 그때 청산인의 임무는 뭐예요? 파산 간제하는 게 자신의 임무는 뭐예요? 인계한 때 그때 종료하죠. 적절한 표현이 틀렸고 5번 지문이 중요한데 어렵죠. 그죠? 즉 청산 절차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법규입니다. 그래서 강행법규. 그래서 강행법규 위반하는 이와 같은 행위는 뭐예요? 무조건 절대적 무효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표현은 있을 수 없죠. 그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무효는 비진의 표시, 허위 표시의 무효밖에 없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가 법인의 소멸에 관한 어떤 논점까지 쭉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권리 능력 없는 사단 파트에 관한 요약 파트를 펴보세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은 실질이 사단법인과 차이가 없죠. 다만 차이가 있는 게 형식적으로 뭐예요? 설립 등기가 되어 있다, 되어 있지 못하다. 그 형식적인 차이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판례에 의하면은 등기, 그죠? 즉 권리 능력, 다른 말로 법인격을 관한 사단법에 관한 민법 규정을 제외하고는 사단법이나 다 민법 규정을 비법인 사단에도 그대로 유추 적용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옆 페이지 법률 관계. 따라서 내부 관계는 뭐예요? 원칙 정관이 먼저 적용되죠. 예. 그때 재산 관계는 민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다. 구성원들의 공동 소유인 총유로 오죠. 따라서 처분권은 누구만이 가져요? 총회만이 그죠. 관리 처분권은. 따라서 사원은 지분권이 없기 때문에 재산 분할 청구권도 없고 관리 처분권은 총회만이 가집니다. 그다음 외부 관계. 이와 같은 비법인 사단도 대표자 내지 관리인이 있다면은 뭐요? 그때는 소송과 관련해서는 자신이 원고가 될 수도 있고 뭐요? 피고가 될 수 있는 당사자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재산 중 뭐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대표자 내지 관리자가 있다면 비법인 사단 자체 명의로 등기할 수가 있다. 그죠? 자, 그럼 비법인 사단 파트가 이제 법인 파트의 마지막 논점으로서 쭉 문제가 서술되어 있는데 5문제를 실어뒀습니다. 자, 볼게요. 1번 지문. 비법인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디가 틀죠? 여기 틀다, 그죠? 비법인 사단의 경우도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이 그대로 유추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사는 뭐예요? 자신의 권한을 특정한 행위에 대해서 뭐예요? 위임할 수 있을 뿐 포괄적 위임할 수는 없다. 그죠? 그 다음 2번 여성은 종중원이 되지만 종중총회 소지권을 가진 영고 항존자가 될 수는 없다. 틀렸습니다. 남녀 차별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에서 남녀 평등에 반하기 때문에 이 같은 문장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영고항존자, 소집권자를 이렇게 집 명칭으로 붙인다고 하는데 뭐 애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3번 갑니다. 이사 선임에 관한 민법 63조는 비법인 사단에 유추 적용될 수 없다. 틀죠, 그죠? 63조가 뭐죠? 임시이사예요, 임시이사. 이사가 없거나 결혼이 있는 경우죠. 그때 그로 인해서 법인의 손해 염려가 있으면 법원은 이해관 검사의 청구에서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되죠, 그죠? 따라서 등기하고 상관없는 거죠. 당연히 유추 적용됩니다. 그러면 비법인 사단의 경우는 유추 적용될 수가 없는 것은 이런 형태의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죠, 최근에. 어떤 것만 유추 적용될 수 없어요? 등기와 관련된 거. 저 비법인 사단은 등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등기할 수가 없죠. 따라서 그 규정은 유추 적용될 수가 없다. 그와 같은 등기와 관련된 규정을 제공은 다 유추 적용할 수 있다. 그 다음 4번 교회는 비법인 사단이므로 합병과 분할이 인정된다. 예, 비법인 사단의 분열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죠? 분열은 인정 안 됩니다. 그 다음 어렵습니다.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총리물을 건 없이 처분한 경우에는 그러면 결론이요. 비법인 사단의 경우 총유재산의 관리 처분권은 누구만이 가져요? 총회만이. 또 총회 결의 없는 대표자의 처분행위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입니다. 무근한 행위죠. 그래서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뭐예요? 최소한 행위 자체는 유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효이기 때문에 표현대리가 하는 규정은 유추 적용될 수 없다. 여기서 출제될 수도 있고 뭐예요? 표현대리 파트 출제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지문이에요. 예. 종료 표시해 두시고. 당이 뭐예요? 이사에 관해서는 이사는 대표죠. 대표에 관해서는 대리 방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죠. 그래서 현명주의, 표현대리, 무건대리 똑같이 적용됩니다. 적용돼요. 근데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최소한 뭐예요? 그 행위 자체는 유효해야 돼요. 근데 총유재산의 관리 처분권은 총회만이 가지므로 총회 결의 없는 대표자의 처분행위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입니다. 무효이기 때문에 뭐예요?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가 없어요.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최소한 그 행위 자체는 유효해야 하므로. 그래서 그 지문이요. 그래서 느닷없이 여기서 출제되니까 엄청나게 힘들죠, 그죠? 표현대리 파트에서 이 논점을 모르다면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짐작해서 풀 수가 있는데, 그죠? 이 부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꼼꼼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출제될 수도 있고 뭐요? 해당 파트, 표현대리 파트에서 출제가 될 수 있다. 2번 지문으로 갑니다. 비법인 사단인 A 종중과 그 대표자 각 그리고 상대방 을사의 법률 관계와는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갑이 대표죠. A 비법인사의 대표입니다. 갑이 그죠? 상대방에게 A 비법인사의 업무에 관한 포괄적인 이임을 했다. 포괄적. 거기다 체크할게요. 이사가 자신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타인에게 대리하는 행위는 허용된답니다? 안 됩니다. 62조에 반하죠. 그러면 포괄적 이임은 유효입니까? 무효요? 무효입니다. 무효. 무효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의뢰의 대행에는 뭐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요. 효력이 없다. 포괄적 이임은 안 됩니다. 특정한 행위만 이임할 수 있죠. 포괄적이라는 단어. 포괄적 이임은 62조에 반해서 무효. 무효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답니다. 효력이 없다. 그 다음, 미역. 비법인 사단은 자연인과 달리 명예권을 가질 수 없으므로 바로 탈다, 그죠? 즉, 법인도 뭐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성명권, 명예권 가질 수 있죠. 그래서 명예가 훼손되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보도록 끝났죠, 그죠? 예, 틀렸습니다. 그 다음, 이거.
대표 갑의 불법 행위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비법인 사단의 경우도 35조가 유추증되죠. 그죠? 법인의 불법 행위 책임하는 35조가. 그때 갑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것이 아님을 상대방이 이미 알았다. 그죠? 그때는 법인의 불법 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죠. 알았다면 그때 을은 A, B법인 사단에 대해서 35조 1항에 따른 불법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맞죠? 그죠? 없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미 대표기관의 행위가 직무행위가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모르는 경우는 법인에게 불법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죠? 그다음 갑의 불법 행위로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갑의 행위가 직무행위에 해당 여부요.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더라도 외형상 그죠?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된다면 그때는 법인의 불법이 성립하죠. 그때는 A, B법인 사단 을에게 민법 35조 1항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그죠? 맞죠? 그죠? 그래서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지문들로 그죠? 천천히 그죠? 한 번 더 복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3번 지문으로 갑니다. 권리 능력 없는 사단에 관한 판례 입장과 다른 것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어떤 비법인 사단도 그죠? 원칙적으로 대표자 내지 관리자가 되면 소송에서 원고 피고가 될 수 있죠. 그죠?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그다음 2번 재건축 조합의 대표자가 정관에 위반해서 총회 결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그러면 정관에 위반해서 뭐요? 총회 결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상대방의 그와 같은 대표권 제한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아니면 유효이다. 이거 종료 표시하시고. 앞서서도 한번 제가 설명했죠. 그죠? 비법인 사단도 대표자의 대표권 행사를 제한할 수가 있죠. 그죠? 제한할 수가 있어요. 정관 규정으로서. 그죠? 정관으로서 대표권 행사를 제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그 제한을 하더라도 그 제한을 등기할 수 있어요? 등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등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뭐요? 그 대표권 제한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대항할 수 있죠. 그래서 알았거나 뭐요? 알 수 있었던 경우 아니면 제한으로 대항하지 못한다. 그 행위는 그대로 유효죠. 그죠? 예. 문제집에서 지금 두 문제가 실렸어요. 그죠? 앞부분에 실렸고, 그죠? 이사파트에서. 예전에는 이 질문이 우리 시험도 답이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최근엔 뜸했습니다. 유행은 돌고 돌죠. 그죠? 각종 시험에서 이게 이 논점이 2000년도 뭐요? 초반까지는 각종 시험에서 단골적으로 이게 답이 됐어요. 그 이후로 등장치 않다가 뭐요? 최근에 다시 각종 시험에 이 지문을 다시 답으로 띄웁니다. 유형은 돌고 돌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비법인 사단도 뭐요? 정관으로. 그래서 어떻게 제안했어요? 재건축자의 경우 대표자가 계약을 하려면 뭐요? 총회 결의를 거쳐야 되는 정관 제한 규정을 뒀죠. 그래서 정관으로 제한할 수가 있다. 다만 등기할 방법이 없다. 그죠? 그때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아니면 대표권 제한으로 상대방이 대항하지 못한다. 그죠? 그 다음 3번 재건축 조합과 체결한 계약의 효력은 조합원들에 미치지 않는다. 예. 맞죠? 그죠? 예. 즉 내가 조합원이라면 뭐요? 비법인 사단의 경우는 어떤 출자 업무만 질지 대외적으로 어떤 조합의 채무에 대해서 직접 책임을 안 지죠. 유한 책임을 집니다. 그 다음 4번 재건축 조합이 주체가 돼서 신축 완공한 상가 건물은 뭐요? 조합원들의 공동소유인 총유에 속한다. 맞죠? 그죠? 5번 조합의 대표자가 외관상 직무에 관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35조가 유추증되죠. 그때 뭐요? 그것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즉 사리 도모 목적의 행위라도 뭐요? 외형상 직무행위에 속한다면
법인의 불법에 성립하죠. 어떤 재건축조합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죠. 그죠? 예, 틀었습니다.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지문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1번. 어떤 비법인 사단도 판례하면 뭐요? 대표자 내지 관리자가 있다면 소송에서 당사자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2번 지문이 어렵죠? 예,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비법인 사단도 정관으로 대표권을 제한할 수 있다. 그죠? 예, 제한할 수 있어요. 다만 그 제한을 등기할 수 없기 때문에 결론이 이렇게 되죠. 상대방과 같은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을 대항할 수 있다. 상대방이 뭐요? 선이 무엇이냐면 그 대표권 제한을 위반한 계약도 유효이더라. 그 다음 3번은 설명할 필요 없고 4번도 설명할 필요 없죠. 5번. 비법인 사단의 경우도 뭐요? 민법 불법행위 책임하는 35조 유추 적용되죠. 따라서 외형상 대표의 직무행위에 속한다면 뭐요? 그 행위 자체가 대표권 남용행위였던 뭐요? 법에 위반됐더라도 비법인 사단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죠. 그죠? 한다. 저 부분 기억하시고.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을 합니다.